이스라엘 이슈가 쉽게 잠들지 않는다면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는 다소 조금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도주로 좀 이끌어줬던 조방원 관련해서 방금 우리 전태진 파트너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눌림이 좀 나온다면 관련해서 원전 쪽이 가장 좋다고 보실까요? 다른 쪽 볼만한 어떤 섹터가 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방향성을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상승에 대한 흐름이 전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던 입장이라서 반도체가 됐건 원전이 됐건 조선이 됐건 방산이 됐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을 매수 못 하셨을 겁니다. 조선이나 방산 갖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는 오히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조정이 좀 나왔을 경우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주도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기지만 이전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주도주는 조선, 방산, 원전, 정보정책 관련해서 증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주도주들 그리고 새로 부상하게 된 주도주들 이런 주도주들이 좀 순환매되면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첨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단 이란에서 드론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기사로 나왔고요. 이게 자세히 보면 어떻게든 한 번은 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의 핵 협상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핵을 만들지 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에 있어서도 그 지금 우라늄 농축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원래 미국도 이란과 협의할 때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잠정적으로 좀 허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그 협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는 쪽으로 협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독자적으로 군사 그 작전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 나라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터지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던 거고. 그리고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이 온다면 지금 차라리 빨리 오고 반등을 빨리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좀 살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는데 자, 이런 종목들의 연속성, 전략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한 거는 맞습니다. 어제, 엊그제, 그저께 그래서 일주일 내에 주가가 확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느낀 거죠, 이제. 풍산이 방산주에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고 안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여건들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인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풍산 관련되어 있어서 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또 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리포트의 내용도 단순해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더 올라갈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저도 풍산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의 가격이 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신고가에 대한 여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대역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까지 추가 상승력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분다라고 한다면 구리 가격이 올라오면 더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섹터가 바로 해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종목도 많진 않지만 최근 흐름을 좀 잡아갔던 HMM 이런 종목들보다도 탄력성이 좋았던 건 흥하해운이나 STX 그린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왔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연속성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태진 파트너 어떠십니까? 일단은 흥하해운, 대한해운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기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해운주 중에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올라간 이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HMM을 좀 더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물론 이제 HMM이 다른 종목 흥하해운, 대한해운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좀 덜했습니다. 근데 HMM을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제가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을 먼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흥하해운 차트예요. 그러니까 계속 조정을 보이다가 반짝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오늘만 움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후티 반군에 의한 이런 그 해협에 대한 봉쇄가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던 거고 반대로 HMM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 정도, 5%도 좀 크게 올랐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강했다고 보는데 오늘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HMM은 뭐가 좋냐면요. 일단 그동안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정학 리스크가 없었을 때도 다른 종목들은 반응이 없었지만 이 종목은 꾸역꾸역 스물스물 올라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HMM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부산으로 이전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이슈가 좀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HMM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나면 운임비가 올라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서 나오는 건데 정작 그게 진짜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흥하해운, 대한해운도 좋겠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주고 실적이 나오는 HMM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모두 다 포함했을 때 HMM이 좀 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